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저는 소요고요. 전 해와입니다. 와. 자, 오늘의 영화. 저번 주가 이제 거미집이었다면 이번 주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해가지고 사실은 그 백스테이지 특집이었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원래는 이 게스트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게스트가 런 치시는 바람에 이런 저희 누구야? 둘끼리 그분이랑 같이 백스테이지 얘기를 했으면 더 재밌었을지도 모르지만 맞아. 아무튼 저희끼리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냉. 근황이 저희 저번 녹음 끝나고 한 5분 지났거든요. 근황이 뭐가 있을까? 근황. 오늘이 녹음일 기준 빼빼로데이거든요. 아, 맞네. 근데요. 저는 어제 그래서 편의점을 가보았답니다. 편의점을 갔는데 제가 왜 갔냐? 목적이 빼빼로는 아니었고 빼빼로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리라쿠마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갔거든요. 오, 덕후의 삶.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굿즈가 짱짱한 거예요. 막 리라쿠마 패딩 파우치, 뭐 리라쿠마 에코백, 리유저블 백, 뭐 실리콘 키링 뭐 이런 게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빼빼로를 사면 얘가 딸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얘를 사면 빼빼로가 딸려오는 느낌. 그래서 어제 리라쿠마 템을 얻기 위해서 빼빼로를 샀답니다. 그래서 리라쿠마 패딩 파우치와 이 실리콘 파우치 키링을 겟했다는 그런 근황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더현대에서 또 저의 최애 캐릭터인 핑구 팝업을 합니다. 오, 핑구는 진짜 해와 찐 최애인데. 네, 그래서 핑구 팝업을 또 갔다 왔다는 사실. 제가 사실은 최애라고 또 하길래 얘는 최애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핀잔을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핑구는 찐이야. 네, 제가 핑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핑구가 한국에서 지금 첫 팝업을 연 거예요. 더현대에. 그래서 혼자 다녀왔답니다. 저의 이 덕심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때 그 더현대 어쩌고 얘기했던 게 핑구 그거구나. 핑구 네. 때문에 간 거구나. 그래서 핑구 갔는데 막 이글루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핑구 그리고 굿즈들 엄청 많이 팔고 핑구 인생 내 것도 혼자 찍고 왔고요. 알차게 그렇게 저의 덕후 생활을 이번 주에 좀 했던 것 같네요. 근데 또 나중에 굿즈들이 막 엄청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제가 기존에 이렇게 막 이곳저곳 소품샵 돌아다니면서 봤던 굿즈들이 좀 많아서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서 몇 개는 집에 또 있는 것들이었어요. 뭐 핑구 키보드, 핑구 마우스패드, 뭐 핑구 대형 인형 뭐 이런 거 다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굿즈가 다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 뭐 생각났었는데 그날 핑구 얘기 듣느라 까먹어버렸어. 이씨. 능지 이슈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리라쿠마는 좀 저의 초딩 때의 저의 그거였어요.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래 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미제껏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 때는 좀 일제 것들이 좀 이렇게 비싸고 이쁜 것들이 많았어요. 문방구 가면은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알림자로 노트 파는 구간이 있고 저쪽 구석에 가면은 일본 캐릭터 제품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뭐 리라쿠마, 시나모롤, 뭐 마메고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었어요. 막 반짝이 스티커들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꿈이 또 문방구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비싼 칸이 저의 약간 그런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였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리라쿠마였어요. 생각났다.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판매직이니까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죠. 이제 다른 지점에 있는 친구가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이제 그 애플 스토어에서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쓸데없어서 절대 내 돈 주고 못 사겠는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뭔데? 그게 바로 광택용 천입니다. 에? 이거 반질반질하게 네. 하는 거?
그 화면 닦으라고 어어어. 애플에서 정품으로 파는 게 있어요. 오, 그런 것도 있어? 3만 원인가? 비싸. 근데 천조가래 내가 그 돈 주고 사진 못 하잖아. 사기가 좀 싫잖아. 그치.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이제 너무 너무 궁금한 거야. 좋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 센스쟁이네. 맞아. 너무 좋은 친구고 제가 정말 제 1번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 1번 친구한테 그걸 받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잘 닦일까? 진짜 잘 닦일까? 안경 닦기만 할까? 너무 궁금했는데 실제로 닦아보니까 정말 잘 닦이더라. 진짜? 꽤 잘 닦이더라. 어. 손으로 묻은 그 유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쓱 하면 싹 닦여요. 우와. 그리고 좀 오래 굳어있는 것들은 음. 사실상 전 포기했거든요. 그 맥북에 붙어있는 그 오랜 때 같은 것들은 그냥 포기했어요. 서비스 센터 한번 가던가 해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잘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쓱 하면 다 없어져요. 이건 아니지만 확실히 좋더라. 괜히 비싼 것이 아니었더라. 확실히 좋더라. 그래서 애플의 광택용 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노래를 좀 부르고 다니시면 누군가에게 선물 받을 수도 있다.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싹싹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이렇게 착 선물을 해주는 그런. 근데 내가 진짜 얘한테 이 친구랑 저랑 좀 그 테크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친해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구나. 네, 많이 얘기했어요. 광택용 나 돈 생기면 나 부자 되면 광택용 천 살 거라고. 섬세해. 그런 거 다 기억해주고. 그래서 스윗한 친구에게 스윗한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폐정수정 안에서 좀비가 되어버린 어떤 젊은 남자가 여자를 향해 다가가고 여자는 도끼를 든 채 이제 남자한테 맞서다가 물리고 만다. 이런 장면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컷 하면서 좀비 영화 촬영 중이었던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한테 너 연기가 그게 뭐야 하고 막 화를 내고 남자 주인공은 막 말리려고 해요. 약간 둘이 약간 썸씽 있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막 싸우고 촬영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는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그 두 배우들을 좀 달래줘요. 분장하는 그런 분장사. 분장 스텝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달래줘요. 그러면서 여기 옛날에 생체 실험하던 그런 곳이었대 하면서 괴담을 들려주죠. 어떻게 이런 귀신같이 좋은 데를 찾았나 몰라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리고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막 서로 취미가 뭐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분장사 이 사람이 내 취미는 호신술이다 하면서 홍 하면은 내가 구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신술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뜬금이 없습니다. 조감독이었던 카사하라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에 촬영 감독 마나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미 진짜 좀비가 돼 있던 거죠. 야. 그래서 조감독이 이 사람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얼굴에 토를 맞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물려가지고 이 사람도 정비가 되고 그 싸운 과정에서 뜯겨나간 팔이 이제 정수장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배우들은 이거 뭐야 소품이 왜 이렇게 리얼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진짜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 도망가게 되고 그 와중에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감독이 등장하면서 이거 진짜 영화잖아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되면서 이 실제 창궐한 좀비와 싸우는 배우들 그들을 찍어가지고 진짜 영화를 담고 싶어하는 감독 이것들이 뭉쳐져가지고 한 장면에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감독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장면을 잡으면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막 실랑이 끝에 누가 누구를 죽이고 나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배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배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감독한테 가서 도끼로 막 찍으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낸 다음에 오망성인가? 육망성 위에 딱 서가지고 아웃 컷 오브 더 데스라는 엔딩 크레딧이 뜨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네. 이거 보면서 제가 혜화한테
아니 이거 영화 좀 짜치는데? 라고 보냈어요. 아니 막 똑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하고 응. 응? 그다음에 뭐지? 배우가 그냥 혼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맞아. 장면이 도망가고 소리 어, 지르고. 이러는 장면이 막 5분 넘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응. 뭐야 영화 너무 B급이라고 해도 좀 너무 옛날 영화 좀 짜치는데 이거 할 응.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딱 여기서 하고 있을 쯤에 진실이 밝혀지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한 30분은 좀 참고 봐야 된다라는 평이 많이 있어요. 아니 처음 한 초반 한 5분 10분 정도는 그냥 봤는데 뒤에부터 뭔가 이상한 거야 영화가. 응. 그래서 그게 그냥 B급의 감성인가? 감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진실이 밝혀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감독의 집인데요. 이 영화 감독은 좀 삼류 영화 감독인 히구라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영화에 나온 나오가 사실은 예전엔 연기자였지만 지금은 은퇴를 한 그 히구라시의 아내인데요. 그리고 딸도 있습니다. 마오라는 딸이 있는데 영화 일을 하지만 약간 성질이 나빠서 사고를 자주 치는 그런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사로부터 좀비 영화를 원테이크에 생방송으로 찍어서 송출하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배우 후보로 이 딸인 마오가 좋아하는 카즈유키가 나온다는 것을 이 아빠가 그 감독이 보게 되고 그냥 진행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본 리딩부터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이 대본 리딩에서 이 여주인공인 아이카는 되게 못하겠다고 하는 게 많아요. 뭐 소속사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이게 다 핑계죠. 근데 지가 하기 싫은 건데 막 저는 하고 싶은데 소속사가 이걸 못하게 해요. 막 이런 식의 그런 투정도 부리고 이 남자 배우인 카즈유키는 대본이 좀 이상한데 하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촬영 감독 역의 만화부는 알코올 중독이라서 술을 안 먹으면은 뭐 연기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이런 좌충우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히구라시는 꿋꿋하게 영화 제작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촬영일이 다가왔는데 이 감독의 딸과 아내도 촬영하는 곳에 구경을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감독 역이 이 히구라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는데 차 사고가 났다. 그리고 이 분장사 역도 이 나오가 아니었는데 같이 차 사고가 났다. 이러면서 펑크가 나버립니다. 대본 리딩 때부터 이제 둘이 약간 뭐가 있었죠? 불륜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백스테이지에서는 왜 이렇게 불륜이 치정이 아닌가? 불륜이 자꾸 실제로 그런가요? 종사자 여러분들? 아니 근데 불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가 좀 핫하긴 해. 그래? 그러지 않았니? 아, 우리의 경험을 미로 그렇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뒤에가 좀 그런 아우. 일들이 많이 생기긴 해. 뭐 이렇게 왜냐면 자주 보고 맞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배역이 빵꾸가 난 상태인데 이 감독역은 그냥 히구라시 감독이 그냥 내가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분장사 역은 그 예전 연기자 출신인 히구라시의 아내인 나오가 갑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미디를 위한 재료가 갖춰진 거잖아요. 이 배탈이 난 슌스케 녹음 기사 배탈이 났고 그다음에 아내인 나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연기를 했었는데 지금 연기를 안 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감독 역할을 하게 됐어. 거기서 나온 어떤 진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료가 돼가지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배우가 또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원테이크로 연기를 한다라는 상황이 주는 코미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상태로 원테이크 생방송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영화의 배경들이 같이 보여요. 이 영화 장면과 이 뒤의 장면이 같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 이 감독 역을 맡은 이 히구라 씨가 막 애드립을 막 쏟아내요. 지가 평소에 하고 싶던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막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여자애한테는 막 너 왜 그렇게 너 멋대로야 이렇게 하고 또 남자애한테는 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대본 리딩 때부터 넌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어. 막 뒤에서 막 저게 대본에 있었나 막 이런. 게다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인 이 사람은 또 이때 또 술을 먹고 와버려서 완전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서서 막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대본에 없던 내용이고 이 사람이 이제 누워있다가 문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쾅 쳐버린 그런 상황. 이런 비하인드들이 계속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오가 뒤에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도 하고 아 이거 방송 중지 때리자 딱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감독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는 말로 이 극중 배우에게도 그 밖에 있는 스태프들한테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인 나오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도끼 들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사람을 진짜 뻥뻥 발로 차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급하게 수습해 나가는 카메라 감독이 이제 막 사진 그 영상을 찍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막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돼가지고 보조 카메라 감독이 와가지고 카메라의 어떤 질감 같은 게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들 이 장면 왜 똑같이 반복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뒷부분에서 수습을 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뭐야 영화 왜 이렇게 짜치지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저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추격전이 이렇게 있을 때 막 뒤에서 갑자기 막 지미집이 필요한데 말하는데 지미집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막 사람을 높이 쌓아놓자 해서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서 지미집 역할을 한다든지. 그게 마지막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미집이 있었는데 막 촬영 중에 그 지붕 밑에서 떨어진 거예요.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 큰일 났다. 그럼 이제 엔딩 대충 마무리해야 하는데 대충 너 어차피 원래 대충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감독이잖아. 대충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이제 감독이 욕심을 접고 아 그래요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몇 명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죠?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엔딩 연출을 아직 딸의 어떤 기지를 통해서 인간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공중 지미집의 역할을 대신 해가지고 엔딩 씬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인간 피라미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표정이 되게 기괴하게 웃음을 주면서 유쾌하게 마무리되는 거죠. 네. 히구라 씨가 자기 딸이랑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막 고민이 많았는데 이 영화를 함께 만들어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부녀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훈훈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어땠나요? 처음 보고? 저는 사실 이거를 학교에서 과제로 봤었어요. 그 문화 콘텐츠 수업 들을 때 그 원테이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영화를 교수님이 보라고 과제로 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접한 원테이크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신박하다. 왜냐면 앞에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고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구성. 전 이게 신박하다고 느껴졌고, 근데 아까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앞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좀비물이잖아요. 좀비물인데 뭔가 서사 하나 없이 그냥 도망가고 물고 뜯고 그러다가 얘를 죽이고 또 얘가 또 쟤를 죽이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엥?
이게 진짜 끝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이 실마리가 풀어져가는 이 과정. 그리고 또 거미집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얽혀있는 여러 갈등과 그런 것들이 역시 이게 다일 리가 없지? 하면서 안도를 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결국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 보고 왜 이렇게 좀 짜치는데 이랬는데 아무래도 B급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뒤에를 스포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재밌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형식의 작품들을 좀 많이 봤었고 그런 입장에서 되게 막 특별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개봉을 했던 게 2018년? 네, 2018년쯤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떠실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상은 많이 탔던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되게 짧아요. 시간이. 96분. 최고다. 어쩐지 금방 끝나더라. 그래서 진짜 저희가 말한 게 답니다. 앞에 거의 한 30분 정도 그 영화가 나오고 그 뒤에 한 60분 정도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희극적으로 어떤 돌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소동 같은 걸 보여주면서 첫 장면에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전략, 그리고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해소시켜주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재미를 자아내는 그런 전략들이 좀 되게 정석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약간 그 평들 중에 이런 평이 있네요. 그 원테이크로 촬영한 37분간의 그저 그런 B급 좀비 영화를 잘 참아낸다면 그 뒤부터는 웃음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 이라는 평이 있네요. 웃음 신세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참아낸다면 앞에 좀 힘겨웠던 시간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 찍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약간 마니아를 위한 대중보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평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추천을 한 게요. 그 저번에 거미집을 먼저 제안을 하면서 어떤 거랑 같이 묶으면 좋을까 하고 떠올랐던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요였다면 이 주제라고 했을 때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그게 다예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가 진짜 고트거든요. 정말 아하. 좋아하는 영화고 그건 또 근본이 이제 연극 대본이었고 일본어로 라디오의 시간이라는 대본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된 것 같고 일본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꼭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보고 싶어요. 그걸 가능하면 그거를 공연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공연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이렇게 아마추어 극단도 있는 것 같고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구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런 것 같네요. OTT엔 또 없어. 아까 찾아봤는데. 그래서 왜 그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이제 또 좀 이렇게 TMI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감독도 연극을 보고 처음 영감을 얻었대요. 어떤 소극단 연극을 봤는데 그 전반은 살인 서스펜스 스릴러 그리고 후반은 무대 뒤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그린 이중 구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기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연극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죠? 대박. 실제로 이 우에다 감독이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를 자신이 영향을 받은 영화라고 설명했대요. 확실히 이제 같은 그 일본이니까 그런 게 바로바로 떠오르겠다. 근데 저는 아직도 좀비물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누가 누군가 이렇게 뜯어먹고 그 소리랑 제가 그 소리랑 비주얼에 되게 민감한데 너무
그래서 진짜 딱 처음 봤을 때는 이 좀비물이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팔이 잘리고 막 피가 막 과착 과착 이런 소리 나잖아요. 막 못 깨물면은 쉽지 않았다. 좀비물. 근데 이 좀비물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근데 좀비물의 큰 매력을 느낀 작품이 지금까지는 그쵸? 없어요. 그 게임 중에서 레프트 4 데드 정도? 어, 게임도 크게 그러니까 내러티브적으로 좀 재밌게 본 작품은 없었거든요. 음. 부산행도 전 되게 별로였고 음.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되게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충 아니까 크게 이제 감흥을 못 받는 거야. 좀비물. 쉽지 않아. 그래서 저도 좀비물은 크게 뭐가 없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해서 좀비물을 고른 게 전 또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그 B급스러운 냄새가 물씬 나잖아. 그러니까 잘하면 잘 만드는 대로 또 약간 장르성이 되게 막 두드러지는 게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도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비라는 소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기에 좋은 그런 소재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좀비가 있으니까 똥 마려운 사람도 이제 좀비처럼 바꿀 수 있고 술 취한 술 취한 사람도 사람도 좀비처럼 바꿀 수 있고 과몰입한 사람도 대충 좀비다. 대충 다 어떻게 돼. 좀비라고 하니까 그런 설정들이 끼워 맞춰지네 이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혜화가 진짜 분발했는데 할 말이. 그리고 뭐 프랑스판도 새로 나왔나 봐요. 맞다. 나 진짜 좀비 영화에서 재밌게 본 거 있어. 이것도 뭐? 원테이크 같은 기법이 들어갔다. 어이? 에리씨. 오잉?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러니까 녹화 중이 아리씨. 아리씨? 녹화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 스페인 영화거든요. 아리씨 시리즈. 그 1편을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친구들이랑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다 같이 봤어. 수학여행 가서? 어떤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좀비 같은 게 어떤 집에서. 그래서 그 집이 약간 그 슬럼가가 되는데 그 카메라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찍으러.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보여지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인 거지. 그걸 가지고 그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그 좀비 막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구마 의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내 시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것 같다는 그 공포감과 그 수학여행이 주는 그 궁합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리씨 내가 좀비 컨텐츠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재밌게 본 작품이 아리씨가 아닐까.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시리즈 4까지 나왔어. 오, 꽤 길다. 네, 그래서 스페인의 좀비물은 어떤 걸까라고 말해요. 궁금하면은 아리씨 같이 봐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 좀비물? 바르셀로나 안에 있는 어떤 고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 고저택이면 약간 비주얼도 이쁘겠다. 그치 또 바르셀로나 하면 또 건축이 유명하니까. 아리시 시리즈 좋습니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더 이거 뭐 해석할 것도 없고 사실. 사실은 그래요.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거의 약간 스낵 무비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뭐 한강 얘기도 길게 했고 지브리 얘기도 좀 길게 했고 뭐 삼체 때도 엄청 길게 했고 이랬으니까 뭔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저희도 이제 머리에 좀 환기가 필요합니다. 뻔뻔. 약간 어떻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마디 저번에는 그랬잖아요. 요즘 찍은 옛날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B급 아닌 B급 영화다. 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B급 영화의 감성을 다 갖췄지만 사실 A급 영화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B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얻고 싶으면서도 접하기 쉬운, B급은 또 접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의 B급 영화의 느낌을 조금 받고 싶은데 또 아무 데서나 대충 막 보고 싶다 싶으면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거 보면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에서 내려갔더라고요. 맞아요. 일본판이. 좀 아쉬워요. 근데 프랑스판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 어. 그래서 이거 보고 프랑스판은 뭘까? 궁금하네. 프랑스판도 한번 같이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분밖에 안 되니까 뭐 해야지 요즘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그냥 보면 될 것 영화나 같아요. 한 판 때릴까? 혼자 집에 있는데. 근데 요즘에 영화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약간 뭔가 우리 이제 숏폼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릴스 넘기다 보면 2-3시간 후딱 가니까.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좀 구역질 날려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릴스만 넘기고 있는 내 자신이 싫을 때 그냥 클릭해서 딱 보면 90분 적당히 끝나 있기 좋은 그런 영화다.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광기 어린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좀,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극중국에서 이 작품을 위해 돌아있는 사람의 눈, 그리고 이 배우들의 돌아있는 눈 이런 것들을 좀 즐겁게 보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좀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비하인드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한 번씩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재밌었어요. 약간 영화를 제가 찍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미집 같은 경우는 진짜 본격적인 스튜디오 촬영이고 막 그 공동 작업이고 다 인원 나오고 이런 건데 이런 작은 영화 같은 거 약간 아마추어적인 느낌? 나는 그런 영화들은 어떤 식으로 찍어지고 만들어지는지 저예산 영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런 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어떤 스텝으로라든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면 맞아.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서 이렇게 뒤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피 막 뿌렸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희가 이제 연극을 해본 적은 있지만 영화 쪽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쪽에 조금 이제 스페셜리티가 있는 지인이 생긴다면 옆에서 뭐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